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떡국도 많이 드셨을까요? 네, 우리 여성들은 참 차례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숙제하기 10번째 규범과 예절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 대중교통을 무임승차한 경우 어떠한 벌칙이 있습니까? 무임승차의 경우 최대 요금의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없을 때 지하철 경로석에 앉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하철 경로석은 사람이 없더라도 노약자를 위해 비워두어야 합니다. 3.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 옷을 버릴 수 있습니다. 4.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고 논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못하게 제지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아이들이 뛰면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못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5. 아이가 피아노 공부를 위해 밤늦게 피아노를 쳐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옳은 일인가요? 옳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6.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7. 야근을 해서 피곤한 몸으로 지하철을 탔다. 노인이 앞에 서 있는데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노약자,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8.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걸으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9. 길을 걸을 때 좌측 통행이 옳은가? 우측 통행이 옳은가? 우측 통행이 옳습니다. 10. 결혼하지 않는 남편의 남동생은 어떻게 부릅니까?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11. 시간이 없는데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켜져 있고 다니는 차도 없어서 빨리 건너간다면 옳은 일인가요? 안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 공원에 놀러 갔는데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쓰레기는 집에 가져와 버려야 합니다. 13. 인터넷 댓글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나쁜 말을 써도 됩니까? 인터넷에 나쁜 댓글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악플입니다. 14. 술을 마셔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15. 운전을 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수석에 탈 때도 꼭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16. 길에서 지갑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만 빼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우, 안 되죠? 돈의 액수가 적은 경우 그 자리에 놓아둔다. 아니죠.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 아니죠. 친구와 상의해 본다. 안 됩니다. 즉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한다. 어때요, 여러분? 길에서 지갑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즉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실물을 취득할 경우 우리가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7.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금액이 적으면 돌려주고 크면 모른 척 한다. 여러분,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려주면 되죠? 그런데 적으면 돌려주고 크면 모른 채 한다? 안 됩니다. 상점 주인이 손해를 보니 돌려줍니다. 땡 잡았으니 가족에게 과일을 사다 준다. 안 되죠? 상점 주인이 눈치에 따라 행동한다. 안 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 별 생각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2번. 상점 주인이 손해를 보니 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거래는 위법입니다. 상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18. 대중교통 이용 방법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1. 급히 부산을 가야 하는데 KTX 좌석이 없어 예매를 하지 않고 탑승했다. 무임승차 하면 안 되죠? 벌금이 많게는 30배입니다. 안 됩니다. 지하철 환승 구역에 화장실이 없어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밖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돌아왔다. 예, 맞습니다. 환승구역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지하철에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 요청을 해서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돌아오는 건 괜찮습니다. 버스를 내릴 때 교통카드를 기계에 대지 않았다. 버스를 내릴 때 교통카드를 꼭 기계에 대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경로용 무료 카드를 사용했다. 안 되죠? 경로용은 어르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료 카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회용 지하철 표를 사서 열차 내에서 물건을 팔며 왕복을 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방법으로 타당하다, 올바른 것을 골라라 하면 네, 정답은 2번. 지하철 환승 구역에 화장실이 없어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밖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돌아왔다가 정답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올바른 것 고르시면 됩니다. 1. 빨리 타려고 사람이 내리는 출구 한가운데서 기다렸다. 2. 급해서 계단 왼쪽으로 내려갔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로 서서 내려갔다. 4. 문이 닫히려 해서 우산을 넣어 열리게 했다. 5. 스마트폰을 보며 지하철에서 내렸다. 여러분들 여기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3번이 맞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로 서서 내려갔다가 올바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급한 사람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왼쪽을 비워두었으나 지금은 두 줄로 서서 손잡이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20. 지하철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지하철 예절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 경로석이 비어 있지만 노약자를 위하여 앉지 않았다. 2. 경로석이 아니지만 노인이 서 있어서 자리를 양보했다. 3.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4. 전화가 와서
조용히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끊었다. 5. 다리를 꼬고 편한 자세로 앉았다.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예절, 틀린 것은? 맞습니다. 5번이죠, 여러분. 다리를 꼬고 편한 자세로 앉았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의 옷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요, 다리를 꼬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21. 다음 중 호칭어를 잘못 사용한 사람을 골라보세요. 1. 다나 씨는 남편의 형을 오빠라고 불렀다. 2. 아미르 씨는 아내의 오빠를 처남이라고 불렀다. 3. 다오 씨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4. 다누 씨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5. 까미 씨는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여동생을 작은 아씨라고 불렀다. 잘못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1번이 달랐죠? 1번, 타나 씨는 남편의 형을 오빠라고 불렀다. 여러분, 남편의 형은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잘하셨어요. 남편의 형은 아주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2.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와 웹사이트 주소가 왔다. 잘못된 것을 골라보세요. 틀린 거 고르시면 됩니다. 땡땡 은행입니다. 대기 예금한 계좌 정보가 유출됐어요. 빨리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니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비밀번호를 고치세요. 1. 급히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2. 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3. 사기 전화인이 무시한다. 4. 친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의를 준다. 5. 계속 같은 전화가 오면 범죄 신고를 한다. 여러분들 이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뭐가 다른가요? 뭐가 잘못됐죠? 네, 맞습니다. 1. 급히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사기 전화나 문자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침착하게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이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23. 다음 내용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알맞은 것, 맞는 거요.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한국은 직장에서도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호칭은 대리님, 과장님 등 공식 직함을 부른다. 대인관계도 중요하여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회식에도 참석하여 외톨이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전문성을 위하여서라도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 맞는 거예요. 올바른 거 골라보세요. 1.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좋다. 2. 서로 반말을 해야 잘 어울릴 수 있다. 3. 회식에서 술을 잘 마셔야 진정한 동료이다. 4.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즉시 옮겨야 한다. 5. 부인이 아파도 회식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여러분들 알맞은 거 뭐죠? 반말하면 되나요? 안 되죠. 회식에서 술을 잘 마셔야 진정한 동료입니까? 아니죠.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즉시 옮기면 안 됩니다. 전문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것은 좋지 않아요. 부인이 아픈데 회식에 꼭 참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맞습니다. 1번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예절을 지켜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24.
미장원에 갔더니 나보다 나이 많은 미용사가 언니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분 나빠 쏘아보았다. 2. 잘못을 가르쳐 주었다. 3. 약이 올라 할머니라고 불러주었다. 4. 그대로 나와 버렸다. 5. 친근해지고 싶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이해하고 미소를 보냈다.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친근해지고 싶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이해를 하고 미소를 보냈다가 맞습니다. 호칭이 잘못되었더라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5.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26. 학교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합니까? 경찰 112로 전화해야 합니다. 27.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구급전화 119입니다. 28.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벨을 눌러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119의 화재 발생 장소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29. 도둑을 맞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경찰 112로 전화해야 합니다. 30.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여성 긴급 전화 1366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흑토끼 해라고 하죠? 지혜롭고 영민하게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들 세우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올해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안녕.